58세의 강미선은 남편 장혁의 장례식장에서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그대로 세상을 떠났다. 너무 갑작스러웠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아침에 출근한다고 나가더니 회사에서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는 이미 늦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다. 회사 사람들, 친척들, 지인들. 미선은 기계적으로 인사를 받았다. 고개를 숙이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다시 고개를 숙였다. 반복되는 행동. 생각할 틈도 없었다. 사흘째 되는 날 밤 조문객들이 다 돌아가고 조용해졌을 때 미선은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가져온 개인 물품 상자, 액자, 머그컵, 수첩, 그리고 휴대폰. 미선은 남편의 휴대폰을 켰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다. 결혼기념일이었다.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미선의 손이 떨렸다. 수많은 메시지들. 한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들. 오빠 보고 싶어요. 오늘 만날 수 있어요? 사랑해요. 미선은 스크롤을 위로 올렸다. 1년 전부터 시작된 대화들. 사진도 있었다. 함께 찍은 사진. 여행 사진. 호텔 침대에서 찍은 사진. 미선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 1년 동안 그것도 젊은 여자와 사진 속 여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였다. 미선보다 25년은 어렸다. 더 충격적인 것은 계좌 내역이었다. 남편의 휴대폰 뱅킹 앱을 확인했다. 매달 200만 원씩 이체됐네요. 1년 동안 2,400만 원. 그 여자에게 준 돈이었다. 미선은 무너져 내렸다. 장례식장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다음 날 아침 미선은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받았다. 여보세요? 저는 장혁의 아내입니다.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여자가 말했다. 아, 네. 들었어요. 오빠가 돌아가셨다고. 오빠. 그 단어가 미선의 가슴을 찔렀다. 만나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꼭 만나야 하나요? 네. 꼭 만나야 해요. 다음 날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여자는 32살의 박지은이라고 했다. 예뻤다. 젊고 날씬하고 세련됐다. 미선은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58세의 중년 여자. 살도 쪘고 주름도 생겼고 패션 감각도 떨어졌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얼마나 만났어요? 1년 정도요. 작년 봄에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어요? 회사에서. 저는 협력업체 직원이었어요. 업무로 만났는데 점점 가까워졌어요. 미선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사랑했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랑했어요. 오빠도 저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이혼하고 저랑 결혼하고 싶다고. 미선은 웃음이 나왔다. 비참한 웃음. 제게는 그런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30년을 살면서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돈 받은 거 알아요. 매달 200만 원. 지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건 제가 요구한 게 아니에요. 오빠가 주신 거예요. 생활비라고. 돌려주세요. 1년치 2,400만 원. 다 돌려주세요. 그건 제 돈이에요. 저희 가정의 돈이에요. 하지만 이미 다 썼어요. 그럼 빚을 내서라도 갚으세요. 제가 변호사 선임해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어요.
지은은 당황했다. 알겠어요. 갚을게요. 시간 좀 주세요. 미선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볼 것도 들을 것도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미선은 남편의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다. 뭔가 더 숨긴 게 있을 것 같았다. 책장 뒤, 서랍 속, 옷장 안. 그리고 발견했다. 금고. 작은 금고가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다. 비밀번호를 여러 번 시도했다. 결혼기념일, 생일, 아이들 생일. 모두 틀렸다. 마지막으로 남편의 생일을 입력했다. 열렸다. 안에는 현금 5천만 원과 서류들이 있었다. 미선은 서류를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비자금 통장, 3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 그리고 부동산 계약서, 강남의 오피스텔을 남편 이름으로 산 계약서, 거기가 지은과의 미래 장소였던 것 같았다. 미선은 무너졌다. 30년 동안 남편을 믿었다. 성실하고 가정적인 남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모두 거짓이었다. 남편은 바람을 피웠고 돈을 숨겼고 비밀을 간직한 채 죽었다. 장례를 치른 후 일주일이 지났다. 자식들이 모였다. 큰딸 장수진 32살, 아들 장민호 30살. 수진은 결혼해서 경기도에 살고 있었고 민호는 미혼으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다. 미선은 자식들에게 남편의 비밀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결국 말하지 않기로 했다.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더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대신 재산 정리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다. 아빠 재산 정리를 해야 하는데 얼마나 있어요? 집이랑 예금 합쳐서 10억 정도. 그리고 미선은 비자금과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그건 나중에 처리하기로 했다. 그럼 상속은 어떻게 돼요? 법적으로 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런데 집은 계속 엄마가 살아야 하니까. 당연히 엄마가 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금은 나눠야죠? 미선은 딸의 차가운 태도에 상처받았다. 아버지가 죽은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돈 이야기를 하다니. 저는 회사 그만두고 창업하고 싶은데 돈이 필요해요. 제목 빨리 받을 수 있을까요? 민호야,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 천천히 정리하자. 엄마는 집도 있고 아빠 퇴직금이랑 보험금도 나오잖아요. 괜찮으실 거예요. 저는 애들 교육비도 있고 민호도 창업 자금 필요하고 우리도 살아야 해요. 미선은 할 말을 잃었다. 자식들이 이렇게 냉정할 줄은 몰랐다. 다음 날 변호사를 만나 상속 문제를 상담했다. 변호사는 법적으로는 자식들 말이 맞다고 했다. 하지만 미선은 망설여졌다. 남편이 숨긴 비자금과 오피스텔까지 포함하면 총 재산이 15억이 넘었다. 그걸 다 나눠야 하나. 변호사는 조언했다. 부인께서 상속을 포기하시면 자식들이 모두 가져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부인도 노후 자금이 필요하시잖아요. 근데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1년 동안 그 여자한테 돈도 줬고. 그렇다면 더욱 부인께서 재산을 지키셔야 합니다. 남편의 잘못으로 고통받으셨는데 재산까지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미선은 고민에 빠졌다. 돈을 지키면 자식들과의 관계가 나빠질 것 같았다. 하지만 포기하면 자신의 노후가 불안했다. 결국 미선은 결정했다. 법대로 하기로, 자신의 몫을 챙기기로. 자식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반응은 차가웠다. 엄마가 그러실 줄은 몰랐어요. 저희 생각은 안 하시고 엄마만 생각하시네요. 수진아, 엄마도 살아야지. 앞으로 20년, 30년을 혼자 살아야 하는데. 그럼 저는 창업 못 하겠네요. 돈이 부족해서. 천천히 모아서 해. 급하게 할 필요 없어. 알겠어요. 엄마 뜻대로 하세요. 저희는 상관없어요. 자식들은
냉랭하게 돌아섰다. 미선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상속 문제로 한 달을 보내며 미선은 깨달았다. 가족이라는 것이 허상일 수도 있다는 것을. 남편은 배신했고 자식들은 돈만 생각했다. 미선은 외로웠다. 집은 넓고 조용했다. 혼자 있으니 남편 생각, 배신 생각, 자식들 생각에 미칠 것 같았다.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 윤정희에게서 전화가 왔다. 미선아, 나야. 남편분 돌아가셨다며? 늦었지만 조의를 표해. 고마워, 정희야. 요즘 어떻게 지내? 많이 힘들지? 응. 힘들어. 정말 힘들어. 미선아, 나랑 여행 갈래? 국내로. 조용한 곳으로. 우리 둘이서. 너 지금 혼자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질 거야. 나가자. 공기 좀 쐬고 경치도 보고. 미선은 생각했다. 여행. 평생 제대로 된 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다. 늘 남편 따라, 자식들 따라 짧은 가족여행만 다녔다. 자신을 위한 여행은 한 번도 없었다. 좋아. 가자. 진짜? 좋아. 그럼 내가 일정 짜볼게. 한 달 정도 어때? 한 달? 그렇게 길게. 어차피 할 것도 없잖아. 천천히 다녀오자.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까지. 우리나라 곳곳을 다 다녀보자. 알았어. 그렇게 하자. 전화를 끊고 미선은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다. 기대가 됐다. 새로운 시작. 남편도 자식도 과거도 다 잊고 새로 시작하는 것. 일주일 후 미선과 정희는 출발했다. 첫 목적지는 강원도 속초였다. 자동차를 렌트했다. 정희가 운전을 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미선은 뭔가 해방되는 느낌을 받았다. 서울을 떠나니 숨통이 트였다. 속초에 도착해서 바다를 봤다. 푸른 동의 바다, 파도 소리, 갈매기 울음소리. 미선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바다 냄새가 폐를 채웠다. 어때? 기분 좀 나아졌어? 응. 좀 나아진 것 같아. 앞으로 한 달 동안 마음껏 즐기자. 우리 나이가 벌써 50 후반인데 이제라도 우리 인생 살자. 그래. 이제라도. 둘은 횟집에 가서 회를 먹었다. 소주도 한잔했다. 미선은 평소에 술을 거의 안 마셨지만 오늘은 달랐다. 마시고 싶었다. 취하고 싶었다. 모든 것을 잊고 싶었다. 속초에서 이틀을 보내고 강릉으로 이동했다. 경포대 해변 근처의 작은 펜션에 묵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다. 밤에는 파도 소리만 들렸다. 다음 날 아침 산책을 나갔다. 해변을 따라 걷는데 한 남자가 반대편에서 걸어왔다. 60대 초반으로 보였다. 회색 머리, 단정한 옷차림. 미선과 눈이 마주쳤다. 남자가 미소 지었다. 미선도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날 저녁 펜션 근처 카페에 갔는데 그 남자가 또 있었다.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미선과 정희가 들어가자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다시 눈이 마주쳤다. 이번에는 남자가 먼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아침에 해변에서 뵀죠? 아, 네. 안녕하세요. 여행 오셨어요? 네. 한 달 정도 국내 여행 중이에요. 저도 비슷해요. 한 달 전부터 혼자 여행 중입니다. 정희가 미선을 쿡 찔렀다. 혼자 여행 중이라는 말에 뭔가 의미를 두는 것 같았다. 혼자요. 가족은요? 독신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혼했습니다. 5년 전에. 아, 그러시구나. 저희 친구도 최근에 남편을 여의었어요. 미선은 정희를 째려봤다. 왜 그런 말을 하냐는 눈빛이었다. 하지만 남자는 동정적인 표정을 지었다. 힘드시겠어요. 제 조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실례지만 같이 앉아도 될까요? 혼자 여행하다 보니 외롭더라고요. 정희가 미선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미선은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 네, 앉으세요. 남자는 자신을 소개했다. 이름은 한재욱. 62살. 서울에서 작은 출판사를 운영하다가 최근에 정리하고 은퇴했다고 했다. 자식은 없고 이혼 후 혼자 살고 있다고 했다. 사실 이혼하고 나서 의미를 잃었어요. 일만 하다가 정신 차려보니 60이 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나를 찾기 위해. 우리 친구도 비슷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새로운 삶을 찾고 있어요. 재욱이 미선을 바라봤다. 눈빛이 따뜻했다. 힘내세요. 시간이 약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펜션으로 돌아온 후 정희가 신이 나서 말했다. 미선아, 저 남자 괜찮은 것 같지 않아? 무슨 소리야? 나 남편 죽은 지 2달밖에 안 됐어.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나는 건 나쁘지 않잖아. 평생 혼자 살 거야? 나는 아직 생각할 수가 없어. 알았어. 근데 저 남자 느낌이 좋더라. 신사 같고 교양 있고.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인정했다. 재욱이 나쁘지 않았다. 아니, 좋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죄책감도 들었다. 남편이 죽은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간다니. 다음 날 정동진으로 이동하기 전에 다시 그 카페에 들렀다. 정희의 제안이었다. 재욱이 또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정말로 재욱이 있었다.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책을 읽고 있었다. 또 만났네요. 인연인가 봅니다. 그러게요. 저희 오늘 정동진으로 가는데 혹시 다음 일정 있으세요? 저도 동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정동진도 가려고 했어요. 그럼 같이 가실래요? 혼자보다는 셋이 더 재미있잖아요. 미선은 놀라서 정희를 봤다. 정희는 태연하게 웃고 있었다. 재욱도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제가 끼어들어도 될까요? 방해되지 않을까요? 전혀요. 환영합니다. 그렇게 셋은 함께 정동진으로 향했다. 재욱은 자신의 차로 따라왔다. 정동진역에 도착해서 해돋이 공원을 걸었다. 바다가 보이는 철길. 재욱이 미선 옆에서 걸었다. 정희는 일부러 뒤처져서 둘만의 시간을 만들어줬다. 강릉 좋죠? 네. 공기도 좋고 평화로워요. 힘든 일이 있으셨을 텐데. 많이 힘드셨죠? 네.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정리할 시간도 없었어요. 같이 오래 사셨나 봐요? 30년요. 오래 사셨네요. 사랑하셨겠어요. 미선은 대답하지 못했다. 사랑했을까? 이제는 모르겠었다. 남편의 배신을 알고 나서는 모든 게 의심스러웠다. 잘 모르겠어요. 사랑이 뭔지. 재욱이 미선을 바라봤다. 저도 그래요. 이혼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내가 아내를 사랑한 게 아니라 익숙함에 의존한 거였다는 걸. 진짜 사랑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사랑이요? 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함께 있을 때 편안하고 행복한 것. 그게 진짜 사랑 아닐까요? 미선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재욱의 말이, 눈빛이, 모든 것이 심장을 뛰게 만들었다. 그날 저녁, 셋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조개구이를 먹으며 소주를 마셨다. 재욱은 이야기를 잘했다. 출판사를 운영하며 겪었던 일들, 작가들과의 에피소드, 이혼 과정의 어려움. 미선은 재욱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이렇게 솔직하고 진솔한 사람을 오랜만에 만났다. 미선 씨는 앞으로 뭘 하실 계획이세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일단 여행하면서 생각해 보려고요. 좋은 선택이에요. 저도 여행하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법이에요.
술이 취하자 정희가 먼저 펜션으로 돌아갔다. 미선과 재욱만 남았다. 바닷가를 걸었다. 밤바다, 파도 소리, 별이 쏟아질 듯했다. 미선 씨, 실례가 안 된다면 제 얘기 좀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이혼하고 5년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요. 상처가 너무 깊어서 아내가 바람을 피웠거든요. 그것도 제 친구와 배신감이 컸어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살기로 했죠. 근데 외로웠어요. 정말 외로웠어요. 미선은 재욱의 손을 잡았다. 무의식적으로. 재욱이 놀라서 미선을 봤다. 저도 비슷해요.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죽기 전까지 1년 동안 젊은 여자와 저보다 25년 어린, 돈도 줬고 비밀도 많았고 장례 치르고 나서 알았어요. 모든 걸. 재욱이 미선의 손을 꽉 잡았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정말. 배신감이 죽은 것보다 더 아팠어요. 30년이 거짓말이었다는 게. 알아요. 그 느낌 알아요. 둘은 한참을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다. 손은 여전히 잡고 있었다. 따뜻했다. 재욱의 손이 따뜻했다. 미선은 오랜만에 안정감을 느꼈다. 미선 씨, 제가 너무 급하게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좋아요. 오늘 하루만 봤지만 뭔가 끌려요. 이런 느낌 정말 오랜만이에요. 미선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귀가 뜨거워졌다. 58세의 나이에 이런 설렘이라니. 저도 그래요. 근데 너무 빠른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우리 나이에 천천히 갈 시간이 있을까요? 이미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았어요. 남은 시간 후회 없이 살고 싶어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친구로 시작해도 좋아요. 천천히 알아가면 되니까.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재욱이 미소 지었다. 달빛 아래에서 재욱의 얼굴이 빛났다. 미선은 이 순간이 꿈만 같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미선과 재욱은 매일 함께했다. 정희는 슬그머니 빠져주었다. 둘만의 시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삼척, 울진, 영덕을 거쳐 포항까지 내려왔다. 해안선을 따라 천천히 내려가며 시간을 보냈다. 매일 밤 바닷가를 걸었다.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에 대해 알아갔다. 재욱은 섬세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미선의 말을 경청했고 공감했고 위로했다. 미선은 재욱 옆에서 편안했다. 남편과는 달랐다. 남편은 늘 자기 이야기만 했다. 미선의 말은 듣지 않았다. 하지만 재욱은 달랐다. 포항에서의 어느 저녁 재욱이 미선에게 키스했다. 바닷가 벤치에 앉아 있을 때 갑작스러웠지만 자연스러웠다. 미선은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받아들였다. 오랜만에 느끼는 사랑의 감정. 가슴이 뛰고 숨이 가빠지고 온몸이 떨렸다. 미안해요. 너무 급했나? 아니에요. 괜찮아요. 미선 씨, 저 진심이에요. 당신을 정말 좋아해요. 저도요. 저도 당신이 좋아요. 둘은 다시 키스했다. 길고 깊은 키스. 50대의 나이에도 사랑은 달콤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경주에 도착한 다음 날 미선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강미선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한재욱의 전 부인입니다. 미선은 놀라서 재욱을 봤다. 재욱은 불국사를 구경하고 있었다. 미선은 조용한 곳으로 이동했다. 무슨 일이세요? 재욱이랑 사귀고 계시죠? SNS에서 봤어요. 같이 찍은 사진. 미선은 당황했다. 정희가 올린 사진이 있었다.
셋이 함께 찍은 사진. 재욱도 나와 있었다. 조심하세요. 그 사람 믿으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이세요? 재욱이는 사기꾼이에요. 결혼 사기꾼. 저도 당했어요. 결혼하고 제 재산을 다 빼앗아갔어요. 그게 무슨 이혼한 지 5년 됐다고 했죠? 거짓말이에요. 이혼한 지 1년도 안 됐어요. 그것도 제가 이혼 소송 걸어서 겨우 이혼했어요. 재욱이는 제 돈 3억을 가지고 도망갔어요. 미선은 숨이 막혔다. 출판사 운영했다고 했죠?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출판사는 망했어요. 빚만 잔뜩 남기고 그 빚을 제가 다 갚았어요. 재욱이는 도박 중독이에요. 카지노, 경마, 불법 도박 다 했어요. 아니, 그럴 리가. 믿고 싶지 않으시겠죠?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강미선 씨, 조심하세요. 재산 지키세요. 그 사람한테 돈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전화가 끊겼다. 미선은 그 자리에 멈춰섰다. 온몸이 떨렸다. 재욱이 다가왔다. 미선 씨, 왜 그래요? 안색이 안 좋은데. 재욱 씨, 질문 하나만 할게요. 네, 말씀하세요. 이혼한 지 정말 5년 됐어요? 재욱의 표정이 굳어졌다.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당신 전 부인한테 전화 왔어요. 재욱은 한숨을 쉬었다. 그 사람이 또 연락했군요. 거짓말했어요? 이혼한 지 1년도 안 됐다던데? 출판사도 망했다던데? 도박 중독이라던데? 재욱은 고개를 숙였다. 미선 씨, 들어보세요. 사실이에요? 다 사실이에요? 일부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오해가 있어요. 오해요? 뭐가 오해예요? 이혼한 지 1년 반 됐어요. 5년이라고 한 건 제가 잘못했어요. 부끄러워서. 그리고 출판사는 정말 운영했어요. 근데 망한 게 맞아요. 도박은 제가 한때 빠졌던 게 맞아요. 하지만 지금은 끊었어요. 미선은 뒤로 물러섰다.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네요. 저를 속인 거였네요. 아니에요. 저는 진심이에요. 당신을 정말 좋아해요. 그만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미선은 돌아서서 걸어갔다. 재욱이 뒤쫓아왔다. 미선 씨, 설명 좀 하게 해주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미선은 펜션으로 뛰어갔다. 숨이 가빴다. 눈물이 쏟아졌다. 정희가 놀라서 달려왔다. 미선아, 무슨 일이야? 미선은 정희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재욱의 전 부인의 전화, 거짓말들, 도박 중독. 정희는 분노했다. 그 나쁜 놈. 사기꾼이었네. 나 또 속았어. 또 남편한테도 속고 이제 재욱한테도 속고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정희가 미선을 안았다. 미선은 정희의 품에서 울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처음으로 느낀 사랑이 거짓이었다니. 다음 날 미선과 정희는 급하게 짐을 쌌다. 경주를 떠나기로 했다. 재욱을 피해. 하지만 재욱은 이미 펜션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미선 씨, 제발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들을 거 없어요. 가세요. 제발요. 저는 진심이에요. 제가 과거에 실수를 했지만 당신에게는 진심이에요. 저리 가요. 안 가면 경찰 부를 거예요. 재욱은 무릎을 꿇었다. 펜션 앞에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미선 씨,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미선은 차에 탔다. 정희가 운전석에 앉았다. 차가 출발했다. 백미러로 재욱이 보였다. 무릎 꿇은 채로. 하지만 미선은 돌아보지 않았다. 전주로 향했다. 멀리 도망치고 싶었다. 재욱에게서, 그 거짓말에서,
하지만 재욱은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전화가 왔다. 문자도 왔다. 미안합니다.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저는 진심입니다. 미선은 모두 무시했다. 번호를 차단했다. 전주에서 3일을 보냈다. 한옥마을을 구경하고 전통 음식을 먹고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재욱 생각이 자꾸 났다. 그의 따뜻한 눈빛, 다정한 말투, 함께했던 시간들. 모두가 거짓이었을까? 나흘째 되는 날 펜션 앞에 재욱이 나타났다. 미선은 놀랐다. 어떻게 여기를 찾았을까? 미선 씨, 제발 저를 좀 봐주세요. 당신 지금 스토킹하는 거예요. 경찰 부를 거예요. 부르세요. 저는 상관없어요. 미선 씨만 제 이야기를 들어준다면. 미선은 한숨을 쉬었다.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았다. 알았어요. 들어줄게요. 근데 이게 마지막이에요. 재욱의 얼굴이 밝아졌다. 근처 카페로 갔다. 정희도 함께 갔다. 재욱이 입을 열었다. 제가 거짓말을 한 건 맞아요. 이혼한 지 5년이 아니라 1년 반. 출판사가 망한 것도 맞아요. 도박에 빠진 것도 맞아요. 그럼 전 부인 말이 다 맞네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제 딸이 백혈병이었어요. 저는 재혼이었어요. 전 부인과 결혼하기 전에 첫 번째 부인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서 딸이 태어났고요. 이혼하고 딸은 엄마가 키웠어요. 그런데 딸이 고등학교 때 백혈병에 걸렸어요. 미선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치료비가 어마어마했어요. 보험도 안 되는 게 많았고, 전 부인은 저한테 돈을 요구했어요. 딸을 살리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저는 출판사를 팔았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도박을 했어요. 빨리 큰 돈을 벌려고. 하지만 도박은 잃기만 했어요. 빚만 쌓였어요. 그 빚을 갚으려고 두 번째 부인한테 돈을 빌렸어요. 그 사람은 돈이 많았거든요. 근데 결국 갚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혼당했어요. 전 부인이 소송까지 걸었고. 딸은 어떻게 됐어요? 재욱은 눈물을 흘렸다. 죽었어요. 작년에 20살에 치료를 했지만 결국 못 이겼어요. 미선은 가슴이 아팠다. 재욱의 고통이 느껴졌다. 딸이 죽고 나서 저는 모든 걸 잃었어요. 돈도, 가족도, 집도. 그래서 여행을 떠났어요. 죽으려고. 바다에 뛰어들려고. 근데 당신을 만났어요. 당신을 보는 순간 뭔가 느꼈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다가갔어요. 근데 제 과거가 부끄러워서 거짓말을 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재욱은 고개를 숙였다. 미선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재욱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그는 피해자였다. 딸을 살리려다 모든 것을 잃은 아버지. 하지만 거짓말을 한 것도 사실이었다. 증명할 수 있어요? 딸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걸. 재욱은 가방에서 사진첩을 꺼냈다. 낡은 사진첩. 안에는 딸의 사진들이 가득했다.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생까지. 그리고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 머리가 다 빠진 모습. 미선은 눈물이 났다. 이게 제 딸이에요. 지은이. 제 보물이었어요. 미선은 재욱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심하게 대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반응이에요. 제가 거짓말을 했으니까. 근데 전 부인은 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당신이 사기꾼이라고? 그 사람은 제가 딸 치료비 때문에 돈을 쓴 걸 몰라요. 저는 숨겼거든요. 자존심 때문에. 그냥 도박으로 돈을 날렸다고 생각해요. 미선은 이해가 됐다. 재욱도 피해자였다. 딸을 잃고 돈을 잃고 가족을 잃었다. 그리고 마지막 희망으로 미선을 만났다. 재욱 씨, 저 용서할게요. 재욱은 울었다. 미선도 울었다.
정희도 눈물을 닦았다. 그날 이후 미선과 재욱은 다시 가까워졌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더 조심스럽고 더 진지했다. 서로의 상처를 알았기에 더 배려하게 됐다. 전주에서 일주일을 더 보낸 후 제주도로 향했다. 비행기를 타고 재욱도 함께했다. 정희는 이제 완전히 빠져서 둘만의 시간을 만들어줬다. 제주도는 아름다웠다. 푸른 바다, 오름, 폭포, 올레길. 매일 다른 곳을 구경했다. 그리고 매일 밤 둘은 사랑을 확인했다. 키스하고 안고 속삭였다. 미선, 나와 결혼해 줄래? 성산 일출봉에서 일출을 보며 재욱이 청혼했다. 갑작스러웠지만 진심이 느껴졌다. 재욱 씨, 너무 빨라요. 우리 만난 지 한 달밖에 안 됐잖아요. 알아요. 근데 우리 나이에 천천히 갈 시간 있나요? 남은 인생 함께하고 싶어요. 미선은 망설였다. 남편이 죽은 지 석 달. 너무 빠른 재혼이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자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재욱은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이해한다고 했다. 제주도에서의 마지막 밤, 미선의 휴대폰에 딸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지금 어디야? 제주도야. 여행 중이라고 했잖아. 엄마, 소문 들었어. 남자랑 사귄다며? 미선은 놀랐다. 어떻게 알았을까? 그게 어떻게? 엄마 친구 SNS에 올라온 거 봤어. 엄마랑 어떤 남자랑 같이 찍은 사진. 누구야? 친구야. 친구? 남자친구?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몇 달이나 됐다고 벌써 남자를 만나. 수진아. 진짜 실망이야. 아빠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석 달 만에 다른 남자? 수진아, 그게 아니야. 그럼 뭐야? 설명해봐. 미선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남편의 배신에 대해, 재욱과의 사랑에 대해 모두 말하기 어려웠다. 민호한테도 말할 거야. 엄마가 뭐 하는지. 전화가 끊겼다. 미선은 한숨을 쉬었다. 재욱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딸이 우리 사이를 알았어요. 어떻게요? SNS에 사진이 올라갔나 봐요. 딸이 화를 내요. 미안해요. 저 때문에. 아니에요. 어차피 언젠가는 말해야 했어요. 하지만 미선은 불안했다. 자식들의 반대가 두려웠다. 서울로 돌아온 미선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자식들의 분노였다. 수진과 민호가 미선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둘 다 화가 잔뜩 나 있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생각이세요? 아빠 돌아가신 지 석 달 만에 남자를 만나다니. 창피한 줄 아세요? 얘들아, 일단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집 안으로 들어갔다. 정희는 슬그머니 빠졌다. 가족 문제는 가족끼리 해결해야 한다고. 거실에 앉자 수진이 먼저 공격했다. 그 남자 누구예요? 어디서 만났어요? 여행 중에 만났어.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 엄마는 그 사람에 대해 뭘 알아요? 혹시 엄마 재산 노리는 거 아니에요? 맞아. 요즘 중년 여자들 노리는 결혼 사기꾼 많아. 뉴스에도 나오잖아. 그런 사람 아니야. 재욱 씨는 진심이야. 재욱이요? 이름도 벌써 불러요? 얼마나 가까워진 거예요? 미선은 대답하지 못했다. 수진이 다그쳤다. 혹시 같이 잤어요? 수진아, 너가 무슨 권리로 엄마한테 그런 질문을 해. 권리요? 저는 엄마 딸이에요. 엄마가 부끄러운 짓 하면 제 체면도 깎이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남편 죽자마자 남자 만났다고. 그리고 엄마 아빠 재산 상속도 아직 정리 안 됐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남자를 만나면 나중에 재산 분쟁 생길 수도 있어요. 미선은 아들의 말에 섬뜩함을 느꼈다.
결국 돈 이야기였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행복보다 재산이 중요했다. 너희들, 엄마가 행복한 건 중요하지 않니? 행복이요? 엄마 나이가 벌써 58인데 무슨 행복을 찾아요? 그냥 조용히 사세요. 손주나 봐주시고. 맞아요. 엄마는 이제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연애한다는 게 말이 돼요? 미선은 가슴이 무너졌다. 할머니는 연애하면 안 되는가? 할머니는 사랑받으면 안 되는가? 58이면 인생이 끝난 건가? 나가. 둘 다 나가. 나가라고. 더 이상 얼굴도 보기 싫어. 엄마, 진정하세요. 우리가 엄마 걱정돼서 그러는 거잖아요. 걱정? 재산 걱정이지. 너희들은 엄마가 행복한 건 신경도 안 쓰잖아. 아빠 장례식 때도 상속 이야기부터 했잖아. 그건 현실적인 문제니까요. 현실? 엄마한테 현실은 혼자 남겨진 거야.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갑자기 죽었어. 그 공허함을 너희가 알아? 수진과 민호는 입을 다물었다. 미선은 계속 말했다. 그리고 말해줄게. 너희 아빠가 바람 폈어. 죽기 1년 전부터. 젊은 여자랑. 돈도 줬어. 2,400만 원이나. 뭐라고요? 거짓말이시죠? 거짓말이 아니야. 증거 다 있어. 문자 메시지, 사진, 계좌 이체 내역. 다 있어. 수진과 민호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미선은 남편의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다. 지은과의 메시지들, 사진들. 둘은 말을 잃었다. 그러니까 엄마를 판단하지 마. 엄마도 상처받았어. 배신당했어. 그런 엄마가 새로운 사랑을 찾으면 안 돼. 행복해지려고 하면 안 돼. 엄마. 그런 줄 몰랐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나가. 그리고 다신 엄마 인생에 간섭하지 마. 수진과 민호는 터벅터벅 나갔다. 문이 닫히자 미선은 소파에 무너져 앉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며칠 후 수진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태도가 달랐다. 조금 부드러워졌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아빠가 그런 짓을 했는지 몰랐어요. 엄마 마음 이해해요. 근데 그 남자 재욱 씨 말이에요. 제가 좀 알아봤어요. 뭘 알아봤는데? 수진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사설 탐정 고용했어요. 재욱 씨 신상 조사. 너가 무슨 권리로? 엄마 보호하려고요. 혹시 모르잖아요. 나쁜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미선은 서류를 빼앗아 읽기 시작했다. 재욱의 이혼 기록, 출판사 폐업 기록, 그리고 충격적인 내용. 재욱이 현재 사채업자들에게 5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 매달 이자로 200만 원씩 갚고 있다는 것. 이게 사실이야? 탐정이 확인했어요. 재욱 씨는 지금도 빚에 시달리고 있어요. 엄마를 만난 것도 혹시 재산 때문 아닐까요? 미선은 서류를 내려놓았다. 머리가 복잡했다. 재욱이 빚이 있다는 걸 몰랐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 엄마, 조심하세요. 그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수진이 나간 후 미선은 재욱에게 전화를 걸었다. 재욱 씨, 지금 시간 있어요? 만나서 얘기 좀 해요.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안 좋은데. 만나서 얘기해요. 1시간 후 카페에서 만났다. 미선은 서류를 재욱 앞에 놓았다. 이게 뭐예요? 재욱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이걸 어떻게? 제 딸이 알아봤어요. 사설 탐정 고용해서. 빚이 5천만 원이래요? 왜 말 안 했어요? 재욱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부끄러워서. 부끄러워서요? 우리 사이에 비밀이 있으면 어떡해요? 결혼까지 생각하는 사이인데. 그래서 더 말 못했어요. 빚이 있다고 하면 당신이 저를 떠날까봐. 그 빚은 어디서 생긴 거예요? 딸 치료비 때문이에요?
일부는 그래요. 근데 일부는 도박 빚이에요. 미선은 숨이 막혔다. 딸이 죽고 나서 저는 정신이 나갔어요. 슬픔을 잊으려고 다시 도박에 손을 댔어요. 그래서 빚이 더 늘었어요. 지금도 도박해요? 아니요. 지금은 완전히 끊었어요. 진짜예요. 어떻게 믿어요? 또 거짓말 아니에요? 미선 씨,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미선은 재욱을 바라봤다. 진심인 것 같기도 하고 거짓말 같기도 했다. 더 이상 뭘 믿어야 할지 몰랐다. 시간 좀 주세요. 생각 좀 해볼게요. 연락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연락할게요. 미선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다. 재욱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미선은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재욱에게서 매일 문자가 왔지만 답장하지 않았다. 정희가 찾아와 위로했지만 소용없었다. 미선은 혼란스러웠다. 재욱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동시에 두려웠다. 또 배신당할까봐.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박지은이었다. 남편의 애인이었던 그 여자. 당신, 왜 여기 와? 죄송합니다. 찾아와서. 근데 꼭 할 말이 있어서요. 할 말. 돈 갚겠다는 얘기면 들을 필요 없어. 그것도 있지만 다른 얘기도 있어요. 들어가서 해도 될까요? 미선은 마지못해 지은을 들였다. 거실에 앉히고 차를 내왔다. 감사합니다. 저 먼저 사과드릴게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남의 남편을 빼앗으려고 했으니까요. 지금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야. 알아요. 근데 그래도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리고 돈도 갚으려고요. 아직 다 못 모았지만 1,000만 원은 모았어요. 여기 있어요. 지은이 봉투를 내밀었다. 미선은 받지 않았다. 나머지는 조금씩 갚을게요. 매달 100만 원씩. 좋아. 근데 그게 다야? 아니요. 사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한재욱 씨 있잖아요. 미선은 놀랐다. 재욱 씨를 어떻게 알아? 제가 우연히 봤어요. 부인이랑 재욱 씨랑 같이 있는 거. 경주에서. 경주에서 지은네. 저도 그때 경주 여행 갔었거든요. 불국사에서 봤어요. 부인이랑 재욱 씨랑 다정하게 걸어가는 거. 그래서 지은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재욱 씨. 조심하세요. 그 사람 위험해요. 무슨 소리야? 제가 아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1년 전에 재욱 씨한테 당했어요. 결혼 사기. 결혼 사기. 네. 재욱 씨는 딸 이야기를 이용해서 여자들한테 접근해요. 딸이 백혈병으로 죽었다고, 슬프다고, 위로가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친해지고 사랑한다고 하고 결혼하자고 해요. 미선은 숨이 막혔다. 그리고 결혼 준비한다고 돈을 요구해요. 집을 사야 한다, 사업을 해야 한다, 빚을 갚아야 한다. 온갖 이유를 대면서 제 친구는 5,000만 원을 줬어요. 그리고 재욱 씨는 사라졌어요. 그게 사실이야? 제 친구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근데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됐어요. 재욱 씨가 교묘하게 선물로 받았다고 주장했거든요. 미선은 온몸이 떨렸다. 제 친구만이 아니에요. 다른 피해자도 있대요. 최소 3명. 재욱 씨는 전문적으로 중년 여성들을 노려요. 특히 남편을 잃어서 외로운 여자들. 아니야. 재욱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부인 정신 차리세요. 저도 처음에는 장혁 씨가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근데 아니었잖아요. 남자들은 거짓말을 잘해요. 돈 조심하세요. 절대로 재욱 씨한테 돈 주지 마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헤어지세요.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다. 미선은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재욱이 결혼 사기꾼이라니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재욱이 자꾸 돈 이야기를 꺼낸 것도 생각났다. 빚을 갚아야 해서, 사업을 하고 싶어서, 혹시 미선의 돈을 노린 것일까? 미선은 재욱에게 전화를 걸었다. 재욱 씨, 당신. 과거에 다른 여자들한테도 똑같이 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결혼 사기. 딸 이야기로 동정심 유발하고 사랑한다고 속이고 돈 뜯어내고. 그런 거 했죠? 미선 씨, 누가 그런 헛소리를. 피해자가 있대요. 여러 명. 당신한테 당한 여자들. 그건 오해예요. 제가 설명할게요. 설명 필요 없어요. 이제 그만 연락하세요. 다시는 만나지 맙시다. 미선 씨, 제발. 미선은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번호를 차단했다. 눈물이 쏟아졌다. 또 속았다. 또 배신당했다. 남편한테 이어 재욱한테까지. 사흘 후 재욱이 미선의 집 앞에 나타났다. 미선은 문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재욱은 밖에서 소리쳤다. 미선 씨, 문 열어주세요. 제발,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이웃들이 구경하기 시작했다. 미선은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다. 들어와요. 근데 빨리 말하고 나가요. 재욱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다. 며칠 동안 못 자고 못 먹은 것 같았다. 미선 씨, 제가 과거에 실수를 한 건 맞아요. 여자들한테 돈을 빌린 것도 맞아요. 그럼 인정하는 거네요. 당신이 사기꾼이라는 걸. 아니에요. 사기는 아니었어요. 저는 정말로 그 여자들을 사랑했어요. 근데 빚 때문에 돈을 빌렸고 갚지 못했어요. 그래서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게 사기지 뭐예요. 사기는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의도 없었어요. 진짜로 사랑했어요. 근데 제 상황이 어려워서 돈을 빌렸고 결과적으로 갚지 못한 거예요. 변명이에요. 결과는 같잖아요. 당신한테 당한 여자들은 돈을 잃었어요. 재욱은 무릎을 꿇었다.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당신은 달라요. 당신한테는 돈 한 푼 안 빌렸잖아요. 그게 증거예요. 제가 당신을 진짜로 사랑한다는. 아직 안 빌렸을 뿐이죠. 나중에 빌릴 생각이었겠죠.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때 재욱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거 보세요. 제 빚 정리 계획서예요. 저는 지금 열심히 빚을 갚고 있어요. 매달 300만 원씩. 앞으로 2년이면 다 갚아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제가 증명할게요. 매달 통장 사본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빚 다 갚을 때까지 당신한테 돈 한 푼 안 빌릴게요. 약속해요. 미선은 망설였다. 재욱의 눈빛은 진심처럼 보였다. 미선 씨,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요. 제 인생에서 마지막 사랑이에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미선은 눈물을 흘렸다. 믿고 싶었다. 재욱이 진심이기를 바랐다. 알았어요. 마지막이에요. 진짜 마지막. 또 거짓말하면 그때는 정말 끝이에요. 재욱이 미선을 안았다. 미선도 재욱을 안았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다. 재욱과 다시 만나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만났다. 급하게 진행하지 않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갔다. 재욱은 약속대로 매달 빚 갚는 통장 사본을 보여줬다. 정말로 갚고 있었다. 미선은 조금씩 재욱을 다시 믿기 시작했다. 하지만 딸 수진은 여전히 반대했다. 어느 날 수진이 남편과 함께 미선을 찾아왔다. 수진의 남편 이준호도 재욱을 못마땅해 하는 눈치였다. 엄마, 아직도 그 남자 만나요? 그래. 재욱 씨는 좋은 사람이야. 장모님,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한재욱 씨 과거에 문제가 많았어요.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엄마는 왜 그렇게 순진해요? 남자들은 안 변해요. 수진아, 엄마가 어른이야.
엄마 인생 엄마가 결정할 거야. 좋아요. 그럼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우리는 인정 못해요. 그 남자가 우리 가족이 되는 거. 인정 안 해도 돼. 엄마는 상관없어. 수지는 화가 나서 나갔다. 준호가 나가기 전에 미선에게 봉투를 하나 건넸다. 장모님 이거 보세요. 꼭 보세요. 미선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재욱이 다른 여자와 찍은 사진들. 최근 사진이었다. 한 달 전쯤 재욱이 어떤 여자와 카페에서 마주 앉아 있는 사진. 손을 잡고 있는 사진. 미선은 숨이 막혔다. 재욱이 다른 여자를 만났다? 미선과 사귀면서 다음 날 미선은 재욱에게 사진을 보여줬다. 이게 뭐예요? 재욱은 사진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이건 설명할게요. 설명이 필요해요? 다른 여자 만난 거 아니에요? 그 여자는 제 전 부인이에요. 두 번째 부인. 전 부인? 왜 만났어요? 빚 문제로 만났어요. 그 사람한테 빌린 돈이 있거든요. 갚기로 협상했어요. 손은 왜 잡았어요? 그건 그 사람이 잡은 거예요. 저는 뿌리쳤어요. 사진은 그 순간만 찍힌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전 부인한테 전화해 보세요. 물어보세요. 제가 정말로 거절했는지. 미선은 재욱의 휴대폰에서 전 부인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여자가 받았다. 여보세요. 저는 한재욱 씨 여자친구입니다. 아, 네. 알고 있어요. 재욱이가 말했어요. 한 달 전에 재욱 씨랑 만났죠? 네. 빚 문제로 만났어요. 손을 잡았다던데요? 전 부인이 웃었다. 제가 잡았어요. 재욱이 다시 만나자고 유혹했죠. 근데 재욱이 거절하더라고요. 당신한테 마음이 있다면서. 정말이에요? 네. 솔직히 저도 놀랐어요. 재욱이가 한 여자한테 이렇게 진심인 건 처음 봤거든요. 부럽네요. 전화를 끊었다. 미선은 재욱을 봤다. 재욱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믿어줘요. 제발. 당신밖에 없어요. 미선은 재욱을 안았다. 미안했다. 의심해서. 하지만 동시에 안도했다. 재욱이 진심이라는 것을 확인해서 재욱과의 관계가 안정되자 미선은 결혼을 결심했다. 남편이 죽은 지 1년이 지났다.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였다. 재욱도 기뻐했다. 정말이에요? 결혼해 줄 거예요? 네. 당신을 믿어요.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둘은 조촐한 결혼식을 계획했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하는 작은 결혼식.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자식들의 반대였다. 수진과 민호에게 결혼 소식을 알렸을 때 둘은 격렬하게 반대했다. 엄마, 미쳤어요? 그 사기꾼이랑 정말 결혼하려고요? 엄마 재산 다 빼앗길 거예요. 재욱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리고 혼전 계약서 쓸 거야. 재욱 씨랑 이야기했어. 결혼해도 재산은 각자 따로 관리하기로.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결혼하면 어떻게든 재산 빼돌릴 방법 찾을 거예요. 너희들은 왜 그렇게 재욱 씨를 나쁜 사람으로만 보니? 실제로 나쁜 사람이니까요. 과거 경력 봤잖아요. 미선은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너희들이 반대해도 엄마는 결혼할 거야. 엄마 인생이니까. 그럼 저희는 결혼식 안 갈 거예요. 저도요. 축하 못 해드려요. 미선은 가슴이 아팠지만 꾹 참았다. 너희 마음대로 해. 수진과 민호가 나간 후 미선은 울었다. 자식들의 축복을 받고 싶었는데,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결혼식 일주일 전 더 큰 문제가 생겼다. 재욱의 사채업자가 미선에게 연락을 해온 것이다. 강미선 씨죠? 한재욱이랑 결혼하신다며? 누구세요?
재욱이한테 돈 빌려준 사람이에요. 아직 3천만 원 안 갚았어요. 그건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닌데요. 결혼하면 부부잖아요. 부부는 빚도 함께 지는 거예요. 강미선 씨도 책임져야 해요. 그게 법적으로 그런가요?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 방법이 있거든요. 아니면 재욱이가 강미선 씨 명의로 대출받을 수도 있고.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 아니에요. 경고예요. 조심하시라고. 재욱이는 돈이 필요하면 수단 방법 안 가려요. 그거 알고 계세요? 전화가 끊겼다. 미선은 불안했다. 재욱에게 물어봤다. 재욱 씨, 아직 3천만 원 빚이 남았어요? 재욱은 당황했다. 그걸 어떻게? 사채업자가 연락했어요? 네. 제가 빚을 책임져야 한대요. 미안해요. 그건 제가 해결할게요. 당신은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결혼하면 제 명의로 대출받을 수도 있다던데요. 그런 생각 없어요. 절대로. 약속해요. 약속해요. 절대로 당신한테 피해 안 줄게요. 미선은 재욱을 믿기로 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다. 결혼식 날이 밝았다. 작은 웨딩홀을 예약했다. 하객은 30명 정도. 정희와 친구 몇 명, 재욱의 지인 몇 명. 그리고 미선은 마지막까지 수진과 민호가 올까 기대했지만 오지 않았다. 결혼식은 조용하게 진행됐다. 주례 없이 간단한 예식. 미선은 하얀 드레스를 입었다. 58세의 나이에 입는 웨딩드레스. 어색했지만 행복했다. 재욱도 정장을 차려입고 미소 지었다. 서약을 하려는 순간 웨딩홀 문이 벌컥 열렸다. 수진과 민호가 들어왔다. 하지만 축하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뒤에 경찰관 2명이 함께 있었다. 결혼식 중단하세요. 수진아, 무슨 짓이야? 경찰관 1명이 앞으로 나왔다. 한재욱 씨,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경찰 피해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동행하시죠. 재욱은 당황했다. 미선도 충격을 받았다. 무슨 소리예요? 무슨 사기예요? 엄마, 제가 조사했어요. 재욱 씨가 최근에 또 다른 여자한테 돈을 받았어요. 2천만 원. 결혼 자금이라고 속이고. 그게 사실이에요? 재욱은 고개를 숙였다. 미선 씨, 설명할게요. 사실이에요? 정말로 다른 여자한테 돈 받았어요? 받긴 했는데. 그건 빚을 갚으려고. 빚을? 그럼 그 여자한테 뭐라고 했어요? 결혼하자고 했어요? 재욱은 대답하지 못했다. 침묵이 대답이었다. 미선은 온몸이 떨렸다. 당신, 나한테도 거짓말했네요. 끝까지. 미선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진짜예요. 사랑이요? 이게 사랑이에요? 다른 여자한테 결혼하자고 하면서. 경찰관이 재욱에게 수갑을 채웠다. 재욱이 끌려나가면서 소리쳤다. 미선 씨, 믿어줘요. 저는 진심이에요. 하지만 미선은 돌아보지 않았다. 웨딩홀에는 정적만 흘렀다. 하객들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미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울지도 못하고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다. 정희가 달려와 미선을 안았다. 미선아, 괜찮아. 나 또 속았어. 또 울어. 실컷 울어. 미선은 정희의 품에서 울었다. 결혼식장에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58세의 나이에 2번째 배신을 당한 여자가 울고 있었다. 경찰서로 달려갔다. 재욱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직접 들어야 했다. 면회실에서 재욱을 만났다. 재욱은 초췌했다. 왜 그랬어요? 왜 거짓말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 말고 설명해요. 그 여자는 누구예요?
왜 돈을 받았어요? 재욱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그 여자는 제 딸의 친구 엄마예요. 딸의 친구. 네. 딸이 살아있을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도 백혈병이었고요. 딸이 죽고 나서 그 친구 엄마가 저한테 연락했어요. 자기 딸도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돈을 받은 거예요? 받은 게 아니라 빌린 거예요. 그 돈으로 그 아이 치료비를 보태줬어요. 제가 제 딸을 못 살렸잖아요. 적어도 그 친구 딸은 살리고 싶었어요. 미선은 할 말을 잃었다. 근데 그 엄마가 제가 갚지 못하니까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결혼 자금이라고 속였다고. 사실은 그게 아닌데. 증거는 있어요? 치료비로 썼다는? 병원 영수증이 있어요. 근데 제 이름으로 낸 게 아니라 그 엄마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증명이 어려워요.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왜 숨겼어요? 당신한테 또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또 돈 문제로 오해받고 싶지 않았어요. 미선은 재욱을 바라봤다. 이 사람은 정말 복잡한 사람이었다. 거짓말도 하지만 선한 의도도 있었다. 나쁜 사람 같기도 하고 착한 사람 같기도 했다. 저는 더 이상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믿어주세요. 제발. 제가 증명할게요. 저는 당신을 진짜로 사랑해요. 사랑.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당신의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미선은 면회실을 나왔다. 마음이 복잡했다. 재욱을 용서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일주일 후 재욱은 석방됐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그 엄마의 딸이 치료가 성공적이었고 딸이 엄마에게 재욱의 도움을 밝혔다고 했다. 그래서 엄마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고소를 취하한 것이었다. 재욱이 석방됐다는 소식을 듣고 미선은 복잡했다. 만나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수진이 찾아왔다. 엄마, 이야기 좀 할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갑자기 왜 그래? 사실은 제가 그 여자한테 돈을 줬어요. 재욱 씨를 고소하라고. 재욱 씨를 떼어놓고 싶었어요. 엄마가 재욱 씨랑 결혼하면 엄마 재산이 다 날아갈까봐. 그래서 그 여자를 찾아가서 100만 원을 주고 고소하라고 부추겼어요. 미선은 충격을 받았다. 수진아, 너가 어떻게?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나중에 후회했어요. 너무 심한 짓을 했다고. 그래서 그 여자한테 다시 연락해서 고소 취하하라고 했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저는 엄마 재산을 지키려고 한 거였어요. 근데 방법이 잘못됐어요. 미선은 한숨을 쉬었다. 수진아, 너는 지금까지 엄마 재산만 걱정했어. 엄마 행복은 한 번도 생각 안 했잖아. 아니에요. 엄마 행복도 중요해요. 근데 재욱 씨가 나쁜 사람 같아서.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는 엄마가 판단할 거야. 너희들이 판단할 게 아니야. 그리고 말해줄게. 재욱 씨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야. 과거에 실수도 많이 했어. 근데 나쁜 사람은 아니야. 적어도 엄마한테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정말 재욱 씨를 사랑하세요? 응. 사랑해.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는데. 그럼 제가 축복할게요. 늦었지만. 미선은 수진을 안았다. 딸도 엄마를 안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모녀의 따뜻함이었다. 미선은 재욱에게 연락했다. 만나자고. 재욱은 기쁜 목소리로 대답했다. 둘은 처음 만났던 강릉 해변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으니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 강릉 해변. 파도 소리가 들렸다. 재욱이 먼저 와 있었다. 미선을 보자 달려왔다.
미선 씨, 재욱 씨, 둘은 한참을 바라만 봤다. 그리고 동시에 안았다. 재욱이 울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많은 거짓말을 했어요.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용서할게요. 정말이에요? 네. 당신도 힘들었을 거예요. 딸을 잃고, 빚에 시달리고, 그 와중에 저를 만났고, 완벽할 수 없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들어줄게요. 앞으로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떤 거짓말도, 작은 거짓말도, 설령 제가 실망할 일이라도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약속할게요. 절대로 거짓말 안 할게요. 그리고 빚은 같이 갚아요. 당신 혼자 짊어지지 말고. 아니에요. 그건 제 빚이에요. 우리 결혼하면 부부잖아요. 부부는 함께 짊어지는 거예요. 재욱은 다시 울었다. 고마움의 눈물이었다. 당신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저도요. 둘은 다시 키스했다. 파도 소리를 배경으로 석양을 바라보며 50대 후반과 60 초반의 키스. 하지만 그 어느 키스보다 달콤했다. 한 달 후 미선과 재욱은 다시 결혼 준비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혼전 계약서도 제대로 작성했다. 재산은 각자 관리하고 재욱의 빚은 재욱이 책임지되 미선이 도울 수 있다는 내용도 넣었다. 자식들도 이번에는 축복했다. 수지는 진심으로 사과했고 민호도 마지못해 인정했다. 작지만 따뜻한 가족 모임도 가졌다. 재욱과 수진, 민호가 처음으로 편하게 대화를 나눴다. 재욱 씨,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이었잖아요. 이해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엄마 행복하게 해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다. 하지만 결혼식 일주일 전 박지은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더 심각한 표정으로 미선 씨, 꼭 할 말이 있어요. 또 무슨 일이에요? 지은은 카페로 미선을 데리고 갔다. 그리고 폭탄 발언을 했다. 저 임신했어요. 임신? 축하해요. 근데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 아이 아빠가 장혁 씨예요. 미선은 숨이 막혔다. 뭐라고요? 죽기 한 달 전에 마지막으로 만났어요. 그때 관계를 했고 임신한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럼 그 아이는 장혁 씨의 아이예요. 제 뱃속에 있는 아이는 부인 남편의 아이예요. 미선은 현기증이 났다. 남편이 죽은 지 1년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그의 아이가 태어난다니. 저는 낳을 거예요. 이 아이를. 근데 양육비가 필요해요. 장혁 씨 재산 중에서 이 아이 몫을 받고 싶어요. 양육비요? 네. 법적으로 이 아이도 장혁 씨 자식이에요. 상속 권리가 있어요. 유전자 검사도 할 수 있어요. 미선은 어지러웠다. 남편이 죽어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것이다. 얼마를 원하는데요? 2억이요. 아이가 성인 될 때까지 양육비. 2억요? 그건 너무 많아요. 법적으로 싸우면 더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조용히 해결하고 싶어요. 2억만 주시면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게요. 미선은 고민에 빠졌다. 2억은 큰 돈이었다. 하지만 지은의 말이 맞았다. 법적으로 싸우면 더 복잡해질 것이었다. 생각해 볼게요. 시간 좀 주세요.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결정해 주세요. 지은이 나간 후 미선은 정희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미쳤네. 정말 미쳤어. 죽어서도 괴롭히는 거야. 어떡하지? 재욱 씨한테 말해야 할까? 당연히 말해야지.
부부가 될 사이인데 비밀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근데 재욱 씨가 실망할까봐. 미선아, 재욱 씨도 과거에 문제 많았잖아. 너도 있을 수 있는 거야. 솔직하게 말해. 미선은 재욱을 만나 모든 것을 말했다. 지은의 임신, 양육비 요구, 모든 것을. 재욱은 놀랐지만 화내지 않았다. 힘드시겠어요. 미안해요. 제 남편 때문에.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같이 해결해요. 정말이에요? 네. 법률 자문 받아봐요. 정말로 2억을 줘야 하는지, 혹시 지은 씨가 협박하는 건 아닌지. 미선은 재욱에게 고마웠다. 함께 짊어지겠다는 그 말이. 변호사를 만나 상담받았다. 변호사는 지은의 주장을 검토한 후 말했다. 법적으로는 아이가 정말 장혁 씨의 아이라면 상속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지은 씨가 거짓말할 리 없을 것 같은데요. 확인은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양육비 2억은 과도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양육비는 훨씬 적을 겁니다. 그럼 얼마 정도죠? 대략 월 100만 원 정도. 아이가 성인 될 때까지 18년이면 총 2억 1천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일시불로 주는 게 아니라 매달 나눠서 줍니다. 그럼 일시불로 주려면 얼마가 적당한가요? 협상하기 나름이지만 5천만 원에서 1억 사이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미선과 재욱은 지은과 다시 만나 협상했다. 처음에 지은은 완강했지만 법적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는 말에 결국 1억에 합의했다. 미선은 아팠지만 돈을 지불했다. 남편의 마지막 흔적을 정리하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돈을 지불하고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지은이 유산했다는 것이다. 아니, 사실은 임신 자체가 거짓이었다. 지은은 가짜 임신 진단서를 만들어 미선을 속인 것이었다. 미선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우연이었다. 병원에서 지은을 목격한 정희의 친구가 알려준 것이다. 지은이 산부인과가 아니라 성형외과에 있었다는 것. 그것도 가슴 확대 수술 상담을 받고 있었다는 것. 미선은 즉시 지은을 찾아갔다. 지은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 지은이 나타나자 달려가 붙잡았다. 박지은, 당신 나한테 거짓말했지? 무슨 말씀이세요? 임신 거짓말이었지? 당신 임신 안 했잖아. 지은의 얼굴이 굳어졌다. 내 돈 1억 돌려줘. 당장. 이미 썼어요. 뭐? 일주일 만에 1억을? 빚 갚는데 썼어요. 죄송해요. 미선은 지은의 멱살을 잡았다. 당신이 나한테 한 짓이 뭔지 알아? 사기야. 사기. 경찰에 신고할 거야. 신고하세요. 어차피 저는 잃을 것도 없어요. 이미 빚만 지고 사는 인생인데. 미선은 지은을 밀쳤다. 지은이 바닥에 넘어졌다. 미선은 주먹을 쥐었다가 폈다. 때리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대신 단호하게 말했다. 경찰에 신고할 거야. 사기죄로. 그리고 민사소송도 걸 거야. 1억 다 받아낼 거야. 하세요. 근데 제게 재산 없어요. 받아낼 것도 없을 거예요. 미선은 돌아섰다. 분노와 허탈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1억. 허무하게 날린 1억. 집으로 돌아온 미선은 소파에 무너져 앉았다. 재욱이 달려왔다. 미선 씨, 괜찮아요? 1억. 1억을 날렸어요. 사기당했어요. 알아요. 지은 씨 집 앞에서 봤어요. 제가 따라갔었어요. 걱정돼서. 미선은 재욱을 보았다. 재욱이 자신을 걱정해 따라온 것이 고마웠다. 미선 씨, 경찰에 신고했어요? 할 거예요. 내일 바로. 제가 같이 갈게요. 혼자 하지 마세요. 미선은 재욱을 안았다. 울었다. 재욱도 미선을 꽉 안아주었다. 울어요. 실컷 울어요.
당신은 너무 많은 것을 견뎌왔어요. 왜 저한테 이런 일만 생기는 걸까요? 남편한테도 배신당하고, 지은한테도 당하고, 당신이 착해서예요. 너무 착하고 순수해서 나쁜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조용히, 행복하게. 앞으로는 그렇게 될 거예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더 이상 아무도 당신을 괴롭히지 못하게. 미선은 재욱의 품에서 안정을 찾았다. 이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었다. 이 사람이 곁에 있어서 견딜 수 있었다. 다음 날 경찰서에 가서 지은을 사기죄로 고소했다. 증거도 충분했다. 가짜 임신 진단서, 돈 받은 내역, 거짓말한 내용들.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고 지은은 곧 소환됐다. 일주일 후 지은이 미선에게 연락했다. 울면서 미선 씨,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쳤어요. 돈 때문에 정신이 나갔어요. 용서요? 당신이 한 짓을 어떻게 용서해요? 돈. 갚을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갚을게요. 고소만 취하해 주세요. 안 돼요. 당신은 처벌받아야 해요. 제발요. 저 전과자 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그건 당신이 생각할 일이에요. 전화를 끊었다. 미선은 더 이상 지은에게 동정하지 않았다. 선을 넘은 사람은 대가를 치러야 했다. 한 달 후 미선과 재욱은 드디어 결혼식을 올렸다. 세 번째 시도였다. 이번에는 아무 문제 없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가족들이 모두 참석했다. 수진과 민호, 그들의 배우자와 아이들, 정희와 친구들, 재욱의 지인들.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다. 미선은 다시 웨딩드레스를 입었다. 이번에는 끝까지 입을 수 있었다. 재욱도 정장을 입고 미소 지었다. 둘은 서약을 했다. 신랑 한재욱 씨, 신부 강미선 씨를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함께 하시겠습니까? 예, 맹세합니다. 신부 강미선 씨, 신랑 한재욱 씨를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함께 하시겠습니까? 예, 맹세합니다. 반지를 교환했다. 키스했다. 하객들이 박수를 보냈다. 미선은 눈물을 흘렸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58세에 찾은 진짜 사랑, 진짜 행복. 피로연에서 수진이 축사를 했다. 엄마, 그동안 많이 반대해서 죄송했어요. 엄마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 재욱 아저씨, 아니 재욱 아빠, 우리 엄마 잘 부탁드려요. 재욱이 고개를 숙였다. 제 목숨 걸고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민호도 한마디 했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재욱 아빠, 우리 가족 되신 거 환영합니다. 따뜻한 분위기였다. 미선은 가슴이 벅찼다.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던가. 피로연이 끝나고 둘은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짧은 여행이었지만 행복했다. 매일 바다를 보고 맛있는 것을 먹고 서로의 뜨거운 사랑을 확인했다. 어느 날 저녁 섭지코지 해변을 걷는데 재욱이 말했다. 미선 씨. 아니, 미선아. 이제 말 놓아도 되지? 응. 말 놓자. 고마워. 나와 결혼해줘서. 나도 고마워.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 남은 인생 후회 없이. 그래. 후회 없이. 둘은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다. 석양이 아름다웠다. 파도 소리가 평화로웠다. 이것이 행복이구나. 미선은 깨달았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둘은 미선의 집에서 살기로 했다. 재욱의 집은 월세였고 미선의 집이 더 넓고 편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좋았다.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TV를 보고 함께 잠들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작은 갈등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생활 습관의 차이였다. 재욱은 아침형 인간이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운동을 갔다. 미선은 저녁형 인간이었다. 늦게까지 TV를 보다가 늦게 일어났다. 여보, 같이 아침 운동 가는 게 어때? 나는 아침에 못 일어나. 힘들어. 건강을 위해서는 아침 운동이 좋아. 나는 저녁 운동이 좋아. 사소한 것부터 시작된 갈등은 점점 커졌다. 음식 취향도 달랐다. 재욱은 짜게 먹는 걸 좋아했고 미선은 싱겁게 먹었다. 청소 방식도 달랐다. 재욱은 깔끔하게 정리하는 걸 좋아했고 미선은 어느 정도 어질러져 있어도 괜찮았다. 여보, 거실 좀 정리하면 안 될까? 너무 어질러져 있어. 이 정도는 괜찮은데. 나중에 한꺼번에 할게. 나는 매일매일 정리하는 게 좋은데. 그럼 당신이 해. 말투가 점점 날카로워졌다. 처음에 다정함은 사라지고 짜증과 불만이 쌓였다. 결정적인 사건은 재욱의 빚 문제였다. 재욱은 매달 300만 원씩 빚을 갚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달 돈이 부족했다. 재욱은 미선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했다. 여보, 미안한데. 이번 달에 돈이 좀 부족해서 1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미선은 망설였다. 약속했었다. 재욱의 빚은 재욱이 해결한다고. 하지만 남편이 어려워하는데 도와주지 않을 수도 없었다. 알았어. 줄게. 고마워. 다음 달에 꼭 갚을게. 하지만 다음 달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다. 또 100만 원이 부족했다. 그 다음 달에도 미선은 점점 불안해졌다. 여보, 왜 자꾸 돈이 부족해? 수입이 일정하잖아. 재욱은 프리랜서로 편집 일을 하고 있었다.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벌었다. 요즘 일이 좀 줄었어. 그래서 일이 줄었으면 빚 갚는 금액을 줄이면 되잖아. 사채업자가 그걸 허락 안 해. 꼭 300만 원씩 갚아야 한대. 미선은 의심이 들었다. 정말 빚을 갚는 데 쓰는 걸까? 아니면 다른 데 쓰는 걸까? 어느 날 재욱이 외출한 사이 미선은 재욱의 통장을 확인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다. 돈이 빚 갚는 데만 쓰인 게 아니었다. 카지노 사이트 입금 내역이 있었다. 100만 원씩 여러 번. 재욱이 다시 도박을 하고 있었다. 재욱이 돌아왔을 때 미선은 통장을 내밀었다. 이게 뭐예요? 재욱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건 도박이에요. 당신 또 도박했어요. 미안해. 나도 모르게. 모르게요? 약속했잖아요. 도박 안 한다고. 알아. 근데 빚을 빨리 갚고 싶어서 돈을 벌려고. 돈을 벌려고 도박을 해요? 그게 말이 돼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돼요? 제가 준 돈도 도박으로 날린 거예요? 재욱은 대답하지 못했다. 침묵이 대답이었다. 저는 당신을 믿었어요. 변했다고 믿었어요. 근데 또 거짓말이었네요. 나가요. 나가라고요. 미선아, 진정해. 진정이 돼요? 당신한테 또 속았는데. 미선은 재욱의 짐을 던졌다. 재욱은 어쩔 수 없이 나갔다. 문이 쾅 닫혔다. 미선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또 배신당했다. 또 속았다. 재욱을 믿었는데,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음 날 정희가 찾아왔다. 미선아, 재욱 씨한테 얘기 들었어. 괜찮아? 안 괜찮아. 또 속았어. 재욱 씨가 많이 반성하고 있어. 정말 잘못했다고. 반성으로 해결돼. 도박 중독인데. 미선아, 중독은 병이야. 치료받아야 해. 재욱 씨도 그걸 알고 있어. 치료받겠다고 했어. 치료를 받는다고 나을까? 시도는 해봐야지. 그리고 미선아, 너도 완벽하지 않잖아. 재욱 씨가 너를 받아들였듯이 너도 재욱 씨를 받아들여야 해.
미선은 한숨을 쉬었다. 정의의 말이 맞았다. 사랑은 완벽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었다. 서로의 결점을 받아들이고 함께 극복하는 것이었다. 일주일 후 재욱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도박 중독 치료 센터 등록증을 가지고. 미선아, 등록했어. 치료 받을 거야. 일주일에 3번 상담 받아. 그리고 통장 다 맡기게. 내 수입 전부. 당신이 관리해. 나는 용돈만 받을게. 한 달에 30만 원만. 정말이에요? 응. 나도 변하고 싶어. 진짜로.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 미선은 재욱을 안았다. 재욱도 미선을 꽉 안았다. 마지막이에요. 진짜 마지막. 또 거짓말하면 이혼이에요. 알았어. 절대로 안 그럴게. 재욱은 약속을 지켰다. 매주 3번 빠짐없이 도박 중독 치료 센터에 다녔다. 미선도 함께 가족 상담을 받았다. 중독자의 가족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배웠다. 석 달이 지나자 재욱에게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 도박에 대한 욕구가 줄었다고 했다. 상담사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도 열심히 했다. 프리랜서 일을 늘려서 한 달에 300만 원까지 벌게 됐다. 여보, 이번 달에 처음으로 빚을 다 갚았어. 당신 도움 없이. 정말? 응. 통장 확인해봐. 미선은 통장을 확인했다. 정말로 빚 갚은 내역만 있었다. 도박 관련 내역은 없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믿어줘서. 둘은 포옹했다. 미선은 재욱이 진짜로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한편 박지은은 사기죄로 기소됐다. 재판이 열렸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그리고 미선에게 1억을 배상하라는 판결도 나왔다. 하지만 지은에게는 돈이 없었다. 강제 집행을 해도 받아낼 게 없었다. 지은은 파산 신청을 했다. 결국 미선은 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다. 오히려 지은이 불쌍했다.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을 망친 젊은 여자. 미선은 지은에게 마지막으로 연락했다. 지은 씨 나예요. 네, 돈은 됐어요. 안 갚아도 돼요. 네, 대신 잘 살아요. 다시는 나쁜 짓 하지 말고 바르게 살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지은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 미선은 전화를 끊었다. 마음이 후련했다. 용서하니 편해졌다. 6개월이 지났다. 어느 날 딸 수진이 울면서 찾아왔다. 엄마, 나 이혼할 것 같아. 뭐? 왜? 준호가 바람 폈어. 미선은 가슴이 철렁했다. 자신과 똑같은 일이 딸에게 일어나다니. 확실해? 응. 증거 다 있어. 문자, 사진. 수진은 울면서 남편의 휴대폰 사진을 보여줬다. 미선은 화가 났다. 사위가 딸에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엄마, 나 어떡해. 애들도 있는데? 진정해. 일단 진정하고 생각하자. 생각할 것도 없어. 이혼할 거야. 절대 용서 못해. 미선은 딸을 안았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수진아, 엄마도 내 아빠한테 배신당했어. 그 고통 알아. 근데 말이야. 이혼이 답은 아닐 수도 있어. 물론 너의 선택이지만 신중하게 생각해봐. 엄마는 아빠 용서했어? 아니. 아빠는 이미 죽었으니까. 근데 만약 살아있었다면? 글쎄. 모르겠어. 근데 수진아, 준호는 아직 있잖아. 대화할 수 있어. 왜 그랬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대화? 그런 놈이랑? 수진아,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다음이야.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하려고 하는지. 수진은 엄마의 말을 곱씹었다.
엄마는 재욱 아빠를 용서했잖아. 도박한 것도. 응. 용서했어. 재욱 씨가 진심으로 변하려고 노력했으니까. 지금도 치료받고 있어. 준호도. 변할 수 있을까? 시도는 해봐야지. 그리고 안 되면 그때 이혼해도 늦지 않아.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수진과 준호는 부부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둘은 노력했다. 그리고 6개월 후 관계를 회복했다. 준호는 진심으로 반성했고 수진도 용서했다. 수진이 미선에게 말했다. 엄마, 고마워. 엄마 조언 덕분에 가정을 지켰어.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엄마, 이제 알겠어. 사랑이 뭔지. 완벽함이 아니라 함께 극복하는 거구나. 미선은 딸을 안았다. 딸이 성장했다. 고통을 통해 배웠다. 1년이 지났다. 재욱은 마침내 모든 빚을 갚았다. 3천만 원.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다 갚았다. 마지막 입금을 하는 날 재욱은 울었다. 여보. 드디어 다 갚았어. 잘했어. 정말 잘했어.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없었으면 못했어. 우리 함께 한 거야. 그날 저녁 둘은 조촐하게 축하 파티를 했다. 집에서 와인과 치킨. 간단했지만 행복했다. 여보, 이제 우리 뭐 할까? 뭘? 빚도 다 갚았고, 이제 진짜 시작이잖아.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해보자. 나는 여행 가고 싶어. 다시. 처음 만났을 때처럼. 국내 여행. 좋아. 가자. 우리 둘이서. 2달 후 미선과 재욱은 다시 여행을 떠났다. 이번에는 남해로. 아름다운 섬과 바다. 둘은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여보, 나 이번에 큰 프로젝트 하나 따냈어. 정말? 무슨 프로젝트? 출판사에서 책 편집 의뢰가 들어왔어. 한 권에 500만 원. 5권 계약했어. 와, 2,500만 원이나. 응. 이제 좀 여유가 생길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재욱이 미선의 손을 잡았다. 우리 카페 하나 해볼까? 카페. 재욱 응. 작은 카페. 우리 둘이 운영하는. 바닷가 근처에. 여기 남해 같은 곳에. 그거. 좋은데? 내가 프로젝트 끝나면 돈이 좀 생겨. 거기에 당신 돈 조금 보태면 작은 카페 하나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미선은 상상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카페. 손님들과 이야기 나누고 커피 내리고 재욱과 함께 일하는 모습. 멋졌다. 해보자. 우리 카페 하자. 정말? 응. 우리 나이에 새로운 도전도 좋잖아. 둘은 포옹했다. 새로운 꿈이 생겼다. 6개월 후 남해의 작은 마을에 카페가 문을 열었다. 이름은 바다 그리고 우리. 미선과 재욱의 아이디어였다. 20평 정도의 작은 공간. 창이 크고 바다가 보였다. 오픈날 가족들이 모두 왔다. 수진과 준호, 민호와 그의 여자친구, 정희와 친구들. 모두가 축하해줬다. 엄마, 여기 정말 예쁘다. 대박 날 것 같아. 저도 주말마다 올게요. 손님 되러. 미선아, 진짜 멋있어. 너 완전 달라졌어. 미선은 행복했다. 58세에 남편을 잃고 배신당하고 사기당하고 여러 고난을 겪었지만 결국 여기까지 왔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꿈을 이루며 카페는 입소문을 탔다. 남해 여행 오는 사람들이 찾아왔다. 바다 뷰가 좋다고, 커피가 맛있다고, 사장님 부부가 친절하다고. SNS에도 많이 소개됐다. 3달 만에 손익분기점을 넘었다. 재욱이 좋아했다. 여보, 우리 진짜 잘하고 있어. 그러게.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 하지만 그때 마지막 시련이 찾아왔다. 재욱의 전 부인이 나타난 것이다.
두 번째 부인. 미선이 재욱과 처음 만났을 때 전화했던 그 여자. 재우가, 오랜만이다. 왜 여기 와? 너가 잘 산다고 들어서. 카페도 하고 돈도 좀 벌고. 그래서 나한테 빌려간 돈 있잖아. 2억. 기억나? 재욱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건 이혼할 때 정리됐잖아. 포기한다고 했잖아. 그때는 너가 거지였으니까 포기했지. 근데 지금은 달라. 카페도 하고 돈도 벌고. 갚을 수 있잖아. 법적으로 끝난 일 아닌가요? 법적으로는 그래. 근데 도덕적으로는 빌린 돈은 갚아야지. 나 지금 그런 돈 없어. 그럼 카페 지분 반 내놔. 이 카페 너도 투자했잖아. 미선은 화가 났다. 그건 안 돼요. 이 카페는 저희 둘이 함께 만든 거예요. 근데 재욱이 투자한 돈은 어디서 났어? 내가 이혼할 때 위자료로 준 5천만 원 아니야? 재욱은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이었다. 전 부인이 위자료로 준 5천만 원으로 카페 초기 자금을 댔다. 그러니까 이 카페반은 내 거야. 법적으로 싸우면 내가 이긴다. 미선과 재욱은 막막했다. 변호사를 만나 상담했다. 변호사는 말했다. 솔직히 불리합니다. 전 부인이 위자료로 준 돈이 카페 투자금으로 쓰였다면 그 돈의 출처를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협상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카페 지분 반은 과도하지만 일부는 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미선과 재욱은 고민했다. 그렇게 힘들게 만든 카페를 빼앗길 수는 없었다. 며칠 후 뜻밖의 반전이 일어났다. 재욱의 전 부인이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것이다. 고소인은 다름 아닌 그녀의 전 남편. 첫 번째 남편. 알고 보니 전 부인은 첫 번째 남편과 이혼할 때도 거짓으로 재산을 빼돌렸고 그 남편이 증거를 모아 고소한 것이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재욱과의 이혼 과정도 재조사됐다.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재욱에게 준 위자료 5천만 원이 사실은 불법 자금이었다는 것. 탈세로 모은 돈이었고 세무조사가 들어갔다. 전 부인은 구속됐다. 사기와 탈세 혐의. 그리고 재욱에게 준 5천만 원도 환수 대상이 됐다. 재욱은 그 돈을 국가에 반환해야 했지만 대신 전 부인의 청구권은 무효가 됐다. 여보, 우리 지켰어. 카페 지켰어. 정말 다행이야. 진짜 다행이야. 하지만 5천만 원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남았다. 큰 돈이었다. 재욱은 낙담했다. 어떻게 이 돈을 마련하지? 내가 낼게. 내 돈으로. 안 돼. 그건 당신 노후 자금이잖아. 우리 노후 자금이야. 우리 부부잖아. 함께 쓰는 거야. 미선아, 그리고 카페가 잘 되고 있잖아. 충분히 벌어서 채울 수 있어. 재욱은 미선을 꽉 안았다. 고마웠다. 이 여자가 자신을 이렇게까지 믿어준다는 것이. 고마워. 정말 고마워. 평생 갚을게. 갚을 생각 말고 행복하게 살자. 그게 내가 바라는 거야. 2년이 지났다. 카페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미선은 61살, 재욱은 65이 됐다. 나이는 들었지만 건강했고 행복했다. 어느 봄날 카페 테라스에 앉아 바다를 보며 둘은 이야기를 나눴다. 여보, 우리 만난 지 3년 됐네. 그러게. 벌써 3년이야. 생각해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어. 거짓말도 있었고, 배신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맞아. 순탄하지 않았지. 근데 지금은 행복해. 정말 행복해. 나도.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미선은 재욱의 손을 잡았다. 주름진 손. 하지만 따뜻한 손. 여보, 우리 앞으로도 잘 살자.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고. 당연하지. 100살까지 함께 살 거야.
둘은 웃었다. 그리고 키스했다. 60을 넘긴 나이의 키스. 하지만 20살의 키스만큼 달콤했다. 그때 손님들이 카페로 들어왔다. 중년 부부였다. 미선과 비슷한 나이. 여기 바다뷰가 정말 좋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앉으세요. 뭘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2잔이요. 그리고 사장님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사장님 부부 보니까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비결이 뭐예요? 미선은 재욱을 보며 미소 지었다. 비결이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함께 극복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거요. 힘들어도 계속 사랑하는 거요. 손님 부부가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도 배워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손님들이 나간 후 재욱이 말했다. 여보, 우리 꽤 멋진 부부네. 그러게. 우리 생각보다 괜찮은데? 둘은 다시 웃었다. 카페에 음악이 흘렀다. 잔잔한 재즈. 바다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손님들이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오후였다. 5년이 흘렀다. 미선은 66, 재욱은 70이 됐다. 카페는 여전히 잘 되고 있었다. 지점도 하나 더 냈다. 민호가 운영을 맡았다. 수진과 준호는 셋째를 낳았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민호도 결혼해서 아이가 하나 생겼다. 미선은 손주가 4명이나 됐다. 재욱은 도박을 완전히 끊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치료도 성공적이었다. 이제는 상담사가 될 정도로 회복됐다. 실제로 다른 도박 중독자들을 돕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다. 어느 가을날 미선과 재욱은 처음 만났던 강릉 해변을 다시 찾았다. 5년 만이었다. 여기서 우리 처음 만났지. 그래. 그때가 벌써 5년 전이야. 그때 생각나. 당연하지. 첫눈에 반했어. 거짓말. 나 그때 초췌했는데. 그래도 예뻤어. 슬픈 눈빛이 매력적이었어. 미선은 웃었다. 재욱도 웃었다. 둘은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다. 갈매기가 울었다. 여보, 후회 안 해? 나랑 결혼한 거. 왜 후회해? 행복한데. 힘든 일도 많았잖아. 내 거짓말, 빚, 도박. 그것들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 덕분에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 진짜 사랑? 응.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랑. 함께 성장하는 사랑. 서로를 받아들이는 사랑. 재욱이 멈춰서서 미선을 안았다. 사랑해. 정말 사랑해. 나도 사랑해. 둘은 석양을 바라봤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아름다웠다. 인생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고난이 있어도 배신이 있어도 결국 행복할 수 있구나. 미선은 깨달았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다. 언제나 문제가 생기고 시련이 찾아온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58세에 남편을 잃고 절망했던 여자가 이제 66의 행복한 여자가 됐다. 새로운 사랑을 찾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었다. 중요한 건 마음이었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미선과 재욱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다. 아니, 끝난 게 아니라 계속되고 있었다. 매일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쓰며 함께 강미선 58세에 시작된 새로운 인생. 배신과 고통을 넘어 찾은 진정한 사랑. 중년의 로맨스는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 나이는 사랑의 장애물이 아니다. 오히려 더 깊고, 더 진실하고,
더 소중한 사랑을 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이 미선과 재욱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재미있는 인생 이야기에 힘이 됩니다.